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질병 펜듈럼이라는 제목으로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제가 사는 도시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트센터를 건립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거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아트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좀 의미 깊은 날이었어요. 예, 제가 뭐 똑같이 그리긴 어려운데 이 영상 말미에 동영상 찍은 걸 한번 나눠 드릴까 하는데요. 지역에 이러한 아트센터가 큰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규모 있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해서 야심차게 아주 만든 건물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다고 그럴까요?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건물처럼 지었어요. 그래서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건물 위에 이렇게 둥근 탑, 이거를 오늘 얹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이 옆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배를 이용해서 운반을 했죠. 그래서 오늘 기중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얹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방송국에서도 나오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광경을 지켜봤고요. 저도 아침에 가서 이것을 카메라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 건물의 조감도가 있죠? 그것과 이제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금색 탑이, 원형 탑이 얹어지니까 이 건물이 이제 확실히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탑을 올리고 나서도 이제 작업은 계속 됩니다. 이 주변에 탑 주변으로 이제 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과 연결해서 바로 여기에 큰 잔디 공원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요. 잔디 공원 끝에는 일종의 그 노천광장 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앉을 수 있게 돼 있고, 이 잔디가 자연스럽게 이 건물로 연결돼서 이 계단을 따라서, 건물 외벽을 탄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녹지가 계속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옥상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자연하고 잘 조화시킨 그런 건물이에요. 이제 뭐 올해 말까지 계속 공사를 해야 완전히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몰려서 바라보고 또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도 이 건물을 주위를 자주 오가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이제 이만큼 진행됐구나, 이만큼 진행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원형 탑이 얹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마치 이 건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마치 관계자인 양 마음이 뿌듯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자성어, 한자성어로 화룡점이라고 있죠. 화룡점정. 화룡이 용 그림이잖아요. 이제 용의 그림이 있는데, 제가 용을 잘 못 그려요. 아무튼 용의 그림이 있는데, 그 용의 그림을 다 그려 놓더라도 이 점 하나, 점 하나를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용의 눈이죠. 눈. 점 하나를 찍어줘야 이 용이 완성이 된다, 살아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뜻이 유래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 그것이 딱 완성됐을 때 화룡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오늘 이 원형 탑이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화룡점정과 같다, 이 건물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트랜서핑 학습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트랜서핑에서도 중요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속하라잖아요. 지속하라. 이게 정말 잘 안 돼서 쉽게 우리가 고조됐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또 의욕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또 금방 이게 되나 하면서 또 내리고,
이렇게 돼서 뭐 하나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지속하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마치 건물도 꾸준히 지속을 해서 본 건물을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 이 원형탑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원형탑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건물 전체가 살아나는, 마치 퍼즐 조각이 한 번에 맞춰지는 그런 것과도 같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트랜서핑을 통해서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뭐 인생 트랙을 이렇게 이동한다. 파도 타기 하듯이 이동한다 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쉽게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걸 원하죠. 능력을 원해요. 근데 그런 걸 강하게 원할수록 사실 현실에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현실에서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욕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 오히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속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속고 상황에도 속고 우연인데도 그것을 우연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또 속고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트랜서핑이 아무리 뭐 강력한 기법이다 하더라도 얘기하잖아요. 이 책의 거품을 빼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핵심입니까? 지속하라가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중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가능태 공간을 자극을 해서 외부 유도를 통해서 원하는 섹터를 현실로 가져온다. 그래서 원하는 현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현실로 변환되는 것은 불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리단 말이에요. 천천히 현실화된단 말이죠. 그건 꿈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자각몽을 꾼다, 꿈을 꾼다 했을 때 순간이동이 꿈에선 가능하죠. 생각하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자각몽이라는 꿈의 현실 가능탱에선 가능하지만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속하는 걸 멈춰버리고 다시 옛날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자꾸만. 뭘 해도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트랜서핑에서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현실이 뭐 변환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끊임없이 차곡차곡 벽돌 하나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낡은 벽돌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새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전혀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사념을 만들어 나가야죠. 심상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꾸준히 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실력도 쌓아 올려야 그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쌓아 올려야 된다. 쏘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쌓아 올리고 쏘아 올릴 때 비로소 제반 조건,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이제 인생 트랙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마치 이 건물 위에 원형 탑을 얻는 것과도 같고 활용 점정에 이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딱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면서 순식간에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때 알아차립니다. 아,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사건들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러한 일을 내가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쓸데없이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 조각이 맞춰지고 조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감을 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조감도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알잖아요. 단지 재료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조감도, 설계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건물 하나 일부분을 보더라도 전체의 일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알고 있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트랜서핑도 지속하는 데 좀 의의를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뭐 내용이 그렇게 이제 새롭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거의 다 드렸고요. 오늘은 추가로 조금만 더 드리면 돼요. 그래도 책을 읽기만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책을 읽도록 할게요. 질병 펜듈럼을 뭐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번 주제 내용을. 생각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생각이 힘이 셉니다. 생각이. 그래서 생각은 빛보다 빠르다. 예, 생각이 에너지다. 그런데 이 생각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질병과 관련해서도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병을 부른다. 어떤 병을요? 없던 병도 부른다. 예. 물론 이제 생각만 가지고 병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생각이 병을 부르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그거 역시도 생각이 부른 병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병을 키운다. 작은 병을 키워버려. 뭘까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걱정, 근심, 염려, 공포,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이 병을 키워요. 결국은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병이 들더라도 쉽게 치유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을 이놈의 생각이 없던 병도 부르고 작은 병도 크게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병 펜듈럼은 우리의 무엇을 노립니까? 이 생각을 노리고 이 생각을 포획하기 위해서 접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질병 펜듈럼에 걸려들기가 매우 쉽고 한번 걸려들면 잘못하면 유도전이로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 평생을 질병 펜듈럼에 에너지를 빨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골골백세 뭐 이러는데 이제 약을 달고 사는 거죠. 또 하나를 달고 사는 게 뭐예요?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뭐 건강을 위한 약, 뭐 영양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계속 어떤 병에 걸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예방한다는 명목에서 또 다른 펜듈럼에 이용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소비하고 걱정하고 소비하고 걱정하고 건강이 나아지기보다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걱정하고 소비하고 걱정하고 이 패턴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병 펜듈럼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질병 펜듈럼과 한 짝으로 의료 펜듈럼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투면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암묵적인 합의하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대립하는 것 같지만 함께 가는 관계. 국가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집권자들이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펜듈럼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이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면 다시 치료해줬다가 다시 병 주고 또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주거니 받거니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 펜듈럼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반응, 그 태도가 질병에 대한 향후 현실을 좌우한다. 질병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하냐를 그것을 점검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은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방사하죠. 그래서 질병 펜듈럼에 쉽게 포획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중거울에 그 질병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념이 방사되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펜듈럼에게 계속 에너지가 포획되고 근데 질병 펜듈럼에 걸려들면 또 하나의 펜듈럼이 걸려들죠. 이제 의료 펜듈럼.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주거니 받거니 생각은 계속 가능태 공간의 부정적인 섹터를 현실화. 그래서 계속 아이고야 죽겠다. 아이고야 죽겠다. 아이고 내 몸아. 아이고 내 몸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염병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가공할 만한 펜듈럼이 작동하고 있는 시대다. 거대한 질병 펜듈럼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펜듈럼이 작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가고 있다는 거죠. 의식을 잠재우고 에너지는 수확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그만큼 우리는 이제 점점 더 펜듈럼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의식이 점유되고 있는 시대다. 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화가 되고 있다. 마치 컴퓨터가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작아지고 해서 손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웨어러블 컴퓨터라고도 하죠. 옷으로도 뭐 이렇게 입고 안경으로도 끼고 뭐 심지어는 뭐 칩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일부분, 의식의 일부분 완전히 이제 일원화되는 거. 사람 존재 자체가 펜듈럼화 되어가는 시대. 거기에 뭐가 기여하고 있어요? 질병 펜듈럼이 일으켜져서 그것과 함께 재반 펜듈럼들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그리고 매우 가까이 젖어들고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아무런 저항감 없이 꺼리낌 없이 펜듈럼의 노예가 되어간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한면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펜듈럼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잘 분별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고 의식이 잠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 펜듈럼은 질병 게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돼요. 질병 게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겁내지 말아라 이거죠.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생각을 키우지 말고 불필요한 정보, 무분별한 수용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온갖 정보들 그냥 떠다니는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 정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건강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염려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는 겁니다. 섭취를. 그래서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자꾸 자연스럽던 게 부자연스러워지고 자꾸 까탈스러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물론 좋은 정보 있죠. 뭐 나쁜 정보를 얘기하겠어요. 좋은 정보를 얘기하지.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펜듈럼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질병 펜듈럼이라는 것에 포획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펜듈럼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분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반면에 의료 펜듈럼이 있죠. 질병 펜듈럼과 주고받는 관계, 병 주고 약 주고. 의료 펜듈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 시스템, 병원, 제약회사. 제약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약국도 있겠죠. 등등등등 있어요. 뭐 의학 또는 의료 관련 교육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료 펜듈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원 필요하죠. 제약회사 좋죠. 좋은 약 만들고 약국 좋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펜듈럼으로 작동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펜듈럼으로 작동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런 말이 있죠. 필요악이라고. 필요한 건데 거기에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병원 자체에 우리가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의료 펜듈럼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제약회사, 이 거대 제약회사. 제약회사가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잘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고 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제약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시장이라고 그러죠. 마켓. 병원이든 제약회사든 약국이든 자본의 논리가 있잖아요. 돈의 흐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 될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방하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할 수가 있어요. 제약회사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하지 않으시면 그 약 먹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 광고도 할 수 있어요. 약을 직설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약 먹는다고 뭐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행복한 생활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료 펜듈럼이라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의존적 관계. 이 의료 펜듈럼에 포획이 된다는 것은 의존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병원은 우리로 하여금 치료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펜듈럼에 엮이게 되면 뭘 얻어먹냐면은 무엇을 빼앗기게 되냐면은 내 몸뚱아리에 대한 주인정신, 선택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의존적이 되면은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그냥 별의별 검사 다 받고 더 좋은 의사 만나러 가고 더 좋은 병원 찾아가려고 하고 또 병이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건강과 관련한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기관들이 이제 센터도 있고 이제 그런 데 가서 또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내 몸이 돈과 몸이 여기에 의존되는 거예요. 의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자동이체되는 거예요.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에. 근데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전인 건강을 지향하는 건가요? 그런 곳이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염려를 계속 지속시킨다는 거죠. 증폭시키거나 지속시켜요. 어차피 나이가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는 것, 늙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험도 잘 팔리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러한 염려를 지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펜듈럼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질병 펜듈럼과 의료 펜듈럼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들을 평생 포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할 만한 펜듈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병원이고 뭐고 다 때려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병원을 불신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약국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대체의학을 또 자연요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느 하나에 대해서 맹신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갇혀서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이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의식은 여러분들의 의식이고 그 의식의 주인도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 어떤 권위에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플러스 의식을 그냥 도매금으로 팔아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수단이죠, 수단. 근데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조금 어디가 아프면은 병을 키우고 가서 의존해버리고 한번 치료하고 나면 펜듈럼에 엮여서 그 다음부터는 또 몸을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또 찾아다니고 이게 이제 펜듈럼에 엮이는 거예요. 질병 펜듈럼과 의료 펜듈럼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그 염려가 사라지기보다는 계속 여러분들은 건강을 염려하게 돼 있어요. 계속 건강을 걱정하게 돼 있어요.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건강에 염려를 달고 산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게 바로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들을 평생 얽어 먹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우시지 않으면 과거의 그 젊음의 건강 상태를 되찾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몸은 싱싱한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이 들에 따라서 쇠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쇠퇴 이상으로 빠르게 노화되고 빠르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대부분 생각이 일으킨 거죠. 생각이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 파생된 게 바로 잘못된 습관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소진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빨리 기능이 약화되고 빨리 병들고 빨리 늙고 쉽게 병들고 회복이 늦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기 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고 기관들을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에 평생 낚이는 거예요. 평생입니다. 진짜 평생.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 돈 절약, 에너지 보호,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데 에너지 쓸 일이 없어요. 뭐 누가 어떻다더라 좋다더라 이런데 에너지 쓸 일이 없어요. 즐기시면 돼. 나가서 운동하고, 네, 그 힘을 다른 데 쓰시면 돼요. 건강한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질병 펜듈럼을 식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보로 유인을 한다. 그러니까 미끼가 뭐냐? 이 질병 펜듈럼의 미끼는 정보다, 정보. 건강 정보로 포장을 해서 오죠. 근데 그 이면에 뭘 달고 와요? 염려를 달고 와요. 그래서 이 건강 정보를 먹었는데 염려와 함께 먹어. 그러면 이게 펜듈럼이 미끼를 던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무분별한 정보를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질병 펜듈럼을 대처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예, 누가 어떻다 얘기해도 좀 가볍게 들으세요. 예, 그냥 귀가 얇으면 그냥 당장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냥 돈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한 달도 못 쓰잖아요. 6개월도 못 써요. 예, 그럼 또 팔고 또 이게 좋다더라. 이거에서 누가 고쳤다더라. 이번엔 이거 하면 된다. 이건 마지막이다. 또 사고 또 팔고 집에 쌓여고 하고 그게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 병 주고 약 주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습관, 생각 습관,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러 나가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편안한 대화 나누시고 몸에 좋고 마음에 좋은 걸 많이 접촉하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의식을 개발하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약해진 의식을 강화시키시고 그게 좋은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건강 증진이라는 펜듈럼을 붙잡아라. 예. 건강 증진도 하나의 펜듈럼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건강 증진, 건강한 건강 증진 펜듈럼인지는 잘 살펴봐야 돼요. 항상 이런 거 이제 잘 살펴보는 방법은요.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사과가 열리면 뿌리는 뭐예요? 사과 뿌리예요. 사과나무 뿌리. 배가 열리면 이 나무는 배나무예요. 뿌리는 배뿌리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어떤 펜듈럼의 건강 정도를 알고 싶으면 신생 펜듈럼은 잘 몰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모임의 열매는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뭐예요? 됨됨이죠. 됨됨이가 뭡니까? 인격. 인격을 뭐로 통해서 나타나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말이 아닙니다. 말 플러스 행동. 행동이 진짜죠.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듈럼으로 조직화된 어떤 모임이든지 그 열매를 보면은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그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이론, 사상, 지도자 이런 게 이제 뿌리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무슨 말을 하고 뭘 표방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건강 증진 펜듈럼도 있다. 예,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곳은 정말로 추천할 만하죠. 예, 그런데 지향을 하시고 모임이 아니더라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그런 펜듈럼을 형성하면 좋죠. 전인 건강, 전인 치유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에너지를 균형을 잡는 생활의 균형을 잡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이죠. 예,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영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온 존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온 건강을 자연스럽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아주 깊은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하자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 생각 습관,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좋은 습관들, 식습관도 포함이 되겠죠. 운동 습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이제 좀 있으면 7월 아닙니까? 그럼 이제 2021년도 하반기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 또 새해 결심 세우지 말고 하반기 새로운 마음의 토대를 딱 닦으셔서 좋은 습관 들이기를 이제 후발주자로 한번 다시 스타트를 해보세요.
예. 습관이라는 것은요, 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예.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왜? 습관이라는 것은 배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거는 익숙해요. 그럼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기존에 익숙하던 것을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힘든 건 당연한 거다. 힘든 게 당연한기 때문에 힘든 것을 극복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예,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래도 한다.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이거죠. 나쁜 습관은 되게 들기가 쉬워요. 예. 우리는 좋은 습관 들이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달콤하고 편안하고 쉽고 빠르고 강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독 중에서도 뭐 마약 중독 이런 거는 강력하잖아요. 예. 잊지 못해 또 가고. 그래서 그러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열어주면, 문만 열어주면 자동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 안에.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건 항상 쉽지 않다. 그러나 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고 나면 쉽다. 네. 하기까지가 어렵지. 그래서 어려운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네. 부딪히는 거 안에서 힘들어, 귀찮아. 이런 것들이 좋은 신호다. 그거를 극복하고 꾸준히 지속하셔서 좋은 습관 들이기 이런 걸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던 에너지 빨대 꼽은 펜듈럼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죠. 그것만 제거해도 여러분들은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책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올까요? 40페이지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뭐 큰 내용은 없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이 트랜서핑 범주를 좀 많이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자제를 하고요. 아무튼 질병 펜듈럼 40페이지에 왔고요.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볼게요. 질병 펜듈럼이나 의료 펜듈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젊은 시절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없다. 네. 왜냐면 병 주고 약 주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나는 나이 들었다. 나는 몸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안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방어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저런한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염려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시절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42페이지. 42페이지부터는요. 그 중간부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질병 펜듈럼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느냐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4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광고에 대한 거죠. 의약품 광고. 네, 뭐 이거는 뭐 굳이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의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냥 일하시면 되고 항상 우리는 펜듈럼을 주의하라는 거지 뭐 이런 회사에 가서 뭐 시위하고 항의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너무 지나친 음모론에 빠지셔가지고 분노를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3페이지에 보시면 펜듈럼, 질병 펜듈럼 작동하는 두 번째 사례로 뭐 이런 날씨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기폭풍, 기압병동 이런 거. 이런 얘기 있죠. 기상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상병. 네, 그래서 이제 기상이 변동이 일어나고 악화되고 이럴 때 병이 몸의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상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저기압 상태에서는 관절염이나 두통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있을 때는 건조해지고 그래서 천식 질환자들이 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릴 때 본 광고 같은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바깥에 하늘을 보면서 이제 어르신이 비가 오려나 그러면서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무릎을 만지면서 비가 오려나 그러면서 얘야 빨래 걷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관절염이 이제 통증이 아파오는데 이게 비가 오려나 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기압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정보조차도 펜듈럼이 우리를 포획하기 위한 정보로 작동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연관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죠. 현상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이 병을 더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용해서 병을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씨 탓이다 하는 순간 날씨 흐리면 더 아파지게 돼 있어요. 조건화가 돼버리니까요. 학습이 되는 거죠. 43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는요. 이제 정보와 관련된 얘기예요. 펜듈럼이 어떻게 우리를 포획하고 미끼를 던지느냐. 사람들 만났을 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러면 이 병 걸린다더라, 누가 어떤 병 걸렸대더라, 뭘 먹어서 걸렸대더라, 어떻게 해서 걸렸대더라, 뭐가 유전이라더라, 그런데 이렇게 치료했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끝도 없는 질병 펜듈럼과 의료 펜듈럼에 대한 정보 나눔. 여기에 빠져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에 또 쉽게 걸려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하는 집단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요. 같이 운동하러 가세요. 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표현이. 이런 에너지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만큼이나 전염성이 높다. 이런 종류의 모든 대화를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의 주파수로 옮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잘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을 잘 씹어 보십시오.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대처법이에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건강 펜듈럼을 선택하라. 네, 그게 여기서의 대처법이죠. 그러니까 전인 치유, 전인 건강을 지향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물 잘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기만 해도 잠 잘 자고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좋은 아주 쉬운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펜듈럼 안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온전히 여러분 몸뚱아리의 주인이 되시고 몸의 의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몸 건강, 마음 건강, 의식의 건강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반기를 마저 나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